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의 인생책방.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최근에 깊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읽고 와, 정말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았구나. 제 인생에도 아주 전환점이 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훈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네. 요즘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봐도 쇼츠 위주로 보고 정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깊은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일단 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변화하는 게 속도가 빠르면 그 변화만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트렌드에 매몰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게 지금 이미 변해 있어요. 그럼 네. 내가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네. 나는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쫓아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퇴보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뻔한 흔히 음. 말하는 average self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가 원하는 건 average self가 아니고 unique self잖아요. unique self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 책에는요, 우리가 보통 인류를 표현할 때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새로운 표현을 쓰셨어요. 네. 제가 이제 호모 스키스켄스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네. 검색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네.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네. 모르는 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과정이었던 게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또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지식들이랑 혹은 정보랑 연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 네. 심지어는 저희 아이도 네. 저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네. 아빠 모르겠는데? 그럼 빨리 쳐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를 지금까지 나온 검색 엔진의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 결과만 보여줬으면 이제는 아예 잘 요약해서 네.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 인공지능이 음. 잘 포장해서 배송한 지식을 네.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 텐데 AI를 능가하는 창의성을 가지려면 네. 거기에서 벗어나는 연습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네. 뭐 AI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유니크 네. 셀프하고 에버리지 셀프 네. 말씀드렸는데, GPT가 아무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지금까지 인간이 생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가장 표준적이고 평균적인 걸 만들어낸 네.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판을 뒤엎는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술가들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네. 뭐 가끔 이제 인공지능도 예술 작품 만들어내고 네. 창의적인 거를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패러미터 값 몇 개 조정해가지고 돌연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인간이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거죠. 교수님, 요즘 네.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생각은 네.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의 본질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네. 들어있는데 그냥 인지심리학자로서의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네. 계속 입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정보를 나만의 시선으로 네.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과정. 네. 요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길게, 깊게 못하고 검색해서 결과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민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빠르게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심각한데요. 다른 아이들은 다 금방 답을 찾았어요. 네. 근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어. 나는 지금 벌써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네, 그럼 네.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런 불안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런 걸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일단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네.
내 머릿속에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연결하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잠깐 보고 그때 재밌네 하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 똑같은 겁니다. 검색 결과도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면 깊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좋은 생각,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가 인생의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일단 생각을 항상 하는데 뭔 습관까지 만들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 네. 있는데 생각은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은 방식이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네. 입력하는 과정,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 출력하는 과정의 네. 특징들을 자세하게 네. 설명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줄여가지고 이제 CPR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CPR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과정은 뭐냐면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네. 관찰하고 입력하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관찰이 뭐 어려워 네. 하시는데요. 네. 관찰을 정확하게 하시는 네.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맞아요. 다 봤다고 하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네. 듣고. 그래서 제가 CPR 말씀드리는데 네. C가 입력, 네. 코딩입니다. 네. 그다음에 입력. P가 프로세싱, 처리고요. 처리야. R이 네. retrieval, 인출입니다. 네. 인출. 근데 이제 네. 입력은 제가 관찰을 아주 네. 제대로 관찰하라. 해서 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처리는요. 네. 우리는 무언가 들어온 정보를 처리할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네.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다 자기는 아니래. 네. 네.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시면 그 순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맞아요. 세 번째 단계가 인출인데요. 인출은 꺼내는 거거든요. 오, 네. 근데 뭐 꺼내는 거 그냥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꺼내본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네. 나 다 아는 거야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그냥 여기 네. 안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걸 꺼내면 내가 꺼내는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청중은 보통 이제 기업에 있는 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네. 중학생 대상으로 강연하다가 제일 어려운 고객님들이세요. 네. 인생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분명히 그냥 꺼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은 그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맞추어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중에 맞게. 네, 그 연습을 안 해보시면 네.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네. 우리 뇌가요, 죽기 전날까지 좋은 습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대요. 네네. 3살 버른 80까지 간다. 틀린 말이죠, 교수님.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는요.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린 네.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네. 우리 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변하지 않는다. 네. 그게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뇌는 평생 계속 이 순간에도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왜 맞으면서도 틀리다고 말씀드렸냐면 한 번 습관이 형성되면 이게 뇌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사그라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아주 긍정적으로.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오늘부터 좋은 생각의 3단계. 이거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교수님, 한편 사람들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네 인생 괴로운 거야. 네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네. 이런 말도 하지요. 자, 긴 생각과 깊은 생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한다는 네. 거는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은 생각과 우유부단한 생각을 혼동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는 네. 내가 앞에 놓인 선택지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죠. 왜 네. 힘들어하냐면 그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지만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네.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자꾸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경험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경험을 공유하는 거다. 예전에는 그냥 네. 경험을 전달했었죠. 그러니까 네. 더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 주로 이제 나이가 네. 있으신 분들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떼는 그건 경험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시는 네. 거고요.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음. 나누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정 장애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훈수를 먼저 요청하는 사람은 네. 훨씬 더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아. 그다음에 라떼라는 얘기는 거의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에 네. 훈수충이라는 단어가 아, 되게 많이 그래요? 나오거든요. 근데 훈수충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어떨 때 그 단어를 많이 쓰냐면 그냥 뭐 나이가 많거나 혹은 직급이 높거나 위계 서열에서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조언을 할 때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순수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훈수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음. 먼저 훈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 네. 그분들도 모르는 게 있을 거고 궁금한 네.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음. 자기가 모르는 건 언제든지 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서 아. 자연스럽게 훈수를 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먼저 훈수를 요청하라. 대학원생들한테 네. 먼저 물어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제가 게임 연구를 좀 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오, 근데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물어보죠. 이건 뭐야?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좀 설명해줘 하면 귀찮아하는 듯 보이지만 네.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아, 네.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뭔가 궁금하면 혹은 모르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교수님,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건데요. 네네. 그럼 제대로 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라? 생각의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현명한 생각을 네. 하기 위해서 네,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와 편향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 어느 정도 거기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걸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좀 네. 소개해드리면 네. 프로 바둑 기사님들이 하시는 네. 복기라는 게 있어요. 오, 네, 복귀.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국이 끝난 네. 다음에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 속에서도 복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복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겼을 때는 네. 기분 좋게 하겠죠. 네. 근데 졌을 때도 내가 잘못 둔 수까지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 개의 선택지 중에 뭐 두 번째 걸 했다. 그러면 1번, 3번은 왜 안 했을까를 다시 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죠. 아.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이겼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네. 내가 잘했다가 되고요. 네. 졌을 때는 짜증나고 좀 또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니까 그냥 묻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다시 안 보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복귀를 많이 네.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팀이 함께 네. 뭘 할 때. 그럴 때는 사전 검시라는 걸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 사전 검시는 뭔가요?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사전은 미리 하는 거고요. 미리. 검시는 그 부검이랑 같은 뜻입니다. 아, 네. 네. 부검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아. 네. 미리 원인을 찾아보자는 건데 뭐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거냐 하면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거. 근데 미리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네.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 제품 망했어. 아,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 완전히 망쳤어. 망쳤어. 이렇게
가정하고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보통은 사후에 이걸 하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왜 실패하고 왜 망했을까. 근데 그러면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할 수 있고. 서로 탓하기 바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라면 그냥 서로 그냥 침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전에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이거 거죠. 너무 괜찮다. 이거요 결혼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인데 요즘 좀 안 좋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혼했어. 이거 정해놓고 왜 이혼했을까 해보면 내 잘못이 뭔지가 확 보일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사전 검시를 했을 때 네. 그 성공률이 6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제가요 꿈을 이룬 사람들 인터뷰를 3년 동안 50명을 신문사에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이랬어요. 성공의 여인? 저는 성공에 대한 일기는 안 썼다. 근데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일기를 쓰고 다음에 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분들이 왜 성공했나 알겠네요. 이 두 가지를 잘했네. 복기와 검시. 야, 진짜 오늘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